신생아를 처음 키우게 되면 정말 사소한 것 하나까지 걱정되기 시작하죠. 이렇게 해도 되나? 혹시 잘못되는 거 아닐까? 뭐부터 해야 할지, 뭘 준비해야 할지, 또 인터넷 정보는 왜 이렇게 많은지, 도대체 어떤 게 맞는 건지 헷갈리실 텐데요. 저도 처음에는 아기 하는 것조차 무서워서 손이 덜덜덜 떨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지금은 벌써 4살 아이를 키우고 있다 보니까 그때 왜 그렇게 겁을 먹었나 싶을 정도로 익숙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아이를 키우면서 겪었던 실제 경험과 소아과 전문의 자료, 육아 전문 서적을 바탕으로 오늘은 초보 부모님들이 꼭 알아야 할 신생아 육아 핵심 13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생아는 체온 조절 능력이 아직 미숙합니다. 그래서 어른처럼 덥거나 추울 때 스스로 체온을 조절하는 능력이 부족한데요. 그렇다고 무조건 따뜻하게 키워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덥게 키우면 태열이나 땀띠가 심해질 수 있어서 소아과에서는 보통 실내 온도를 20도에서 23도 정도로 유지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춥게 키우는 것이 아니라 과하게 덥지 않게 적정 온도를 유지하는 것인데요. 손발은 원래 차가울 수 있기 때문에 목 뒤나 가슴을 만져봤을 때 따뜻하고 땀이 나지 않는 상태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신생아 체온 관리는 추울까 걱정보다는 덥지 않은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신생아에게 물은 먹이면 안 됩니다. 물 조금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생후 6개월 전 신생아는 분유나 모유만으로 충분한 수분 섭취가 가능합니다. 오히려 물을 먹이면 아기의 작은 위가 물로 차버려서 필요한 영양 섭취가 부족해질 수 있고요. 심한 경우에는 물 중독 위험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 WHO와 소아과 전문의들도 생후 6개월 전에는 물을 따로 먹이지 않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신생아에게 뽀뽀는 절대 조심해야 합니다. 아기가 너무 예쁘다 보면 볼에 뽀뽀하고 싶은 마음이 들죠. 그런데 신생아는 면역력이 매우 약하기 때문에 성인의 바이러스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헤르페스 바이러스는 성인에게는 단순 입술 물질 정도로 끝날 수 있지만 신생아에게 감염되면 심각한 뇌염이나 시력 손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해외에서는 뽀뽀로 인해 헤르페스에 감염돼 시력을 잃은 아기 사례도 알려지면서 많은 부모들이 경각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네 번째, 신생아는 처음에 시력이 굉장히 약합니다. 대략 20에서 30cm 정도 거리만 흐릿하게 볼 수 있고 색도 거의 흑백에 가깝게 인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흑백 모빌이나 흑백 초점책을 많이 보여주는데요. 강한 대비의 검은색과 흰색 패턴이 아기 눈에는 훨씬 잘 보이기 때문에 시각 자극과 시력 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걱정하는 것 중 하나가 왜 우리 아기는 눈 초점이 안 맞지? 인데요. 신생아 시기에는 눈동자가 살짝 몰리거나 초점이 흔들리는 모습이 자연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 눈 근육이 완전히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대부분 성장하면서 점점 안정되어 가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섯 번째, 신생아는 고개를 스스로 가누지 못합니다. 그래서 안을 때는 반드시 머리와 목을 함께 받쳐주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신생아 시기에는 목이 뒤로 꺾이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받쳐주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목과 어깨 근육 발달을 위해 터미 타임을 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기에는 하루에 1, 2분 정도 아주 짧게 하는 정도로 시작하고 점차 늘려가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터미 타임을 할 때는 반드시 옆에서 지켜봐야 합니다. 아직 목 근육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아기는 갑자기 얼굴을 바닥에 파묻거나 호흡이 불편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수유 직후는 피해주시고 트림 다 시키고 놀아주실 때 하셔야 합니다. 이 시간이 목 근육, 어깨 근육 등 근육 발달에 큰 도움이 되고 나중에 뒤집기나 기기 발달에도 연결됩니다. 여섯 번째, 흔들린 아이 증후군입니다. 정말 조심해야 하는 행동인데요. 바로 아기를 심하게 흔드는 행동입니다. 실제로 흔들린 아이 증후군은 강한 흔들림 때문에 아기 뇌에 출혈이 생길 수 있는 위험한 상태인데요. 아기를 안고 노래 부르면서 살짝 리듬 타는 정도는 괜찮지만 화가 난 상태에서 강하게 흔드는 건 정말 위험합니다. 일곱 번째, 두상 관리와 사두증도 중요합니다. 아기 두개골은 아직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한 방향으로만 오래 누워 있으면 머리 모양이 비대칭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걸 사두증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자는 방향을 번갈아 바꿔주거나 터미 타임을 자주 해주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미 사두증이 생겼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벼운 경우에는 생활 습관 교정만으로도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속 같은 방향만 보지 않게 장난감 위주로
위치를 바꿔주거나 수유 방향을 번갈아 해주고 터미타임 시간을 늘려주는 방법이 있는데요. 저희 아기는 사두쯤까지는 아니고 뒤통수가 너무 많이 눌려서 바로 두상을 이리저리 돌려주었더니 뒤통수가 지금은 예쁘게 동그랗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대부분은 초기에 잘 관찰하고 관리해주면 좋아지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까 너무 겁먹기보다는 꾸준히 살펴봐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8번째, 아기에게 말을 많이 걸어주세요. 말도 못 알아듣는데 굳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신생아는 시력보다 청각이 훨씬 더 발달된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엄마 아빠 목소리를 기억하고 반응합니다. 특히 엄마 목소리는 뱃속에서부터 듣던 가장 익숙한 소리인데요. 할 말이 없으면 그냥 현재 상황을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기저귀 갈아볼까? 목욕해서 시원하지? 우리 맘마 먹자. 처음엔 혼잣말하는 느낌이라 어색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일상 대화들이 아기의 정서 안정과 언어 발달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으니 말을 많이 걸어주세요. 9번째, 손싸개는 너무 오래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아기가 얼굴을 긁을까봐 손싸개를 오래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손싸개를 너무 오래 계속 끼워두는 건 오히려 아기의 감각 발달을 방해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손은 단순히 물건을 잡는 기관이 아니라 뇌와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데요. 독일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손은 밖으로 나온 뇌다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손을 움직이고 만지고 느끼는 경험 자체가 뇌의 발달과 연결된다는 의미인데요. 아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으로 얼굴을 만져보고 입을 촉감을 느끼고 자기 손가락을 빨아보는 과정 자체가 감각 발달과 인지 발달에 굉장히 중요한 자극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과정 자체가 세상을 배우는 아주 중요한 발달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손싸개를 너무 오래 하기보다는 손톱을 짧게 관리해주면서 손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걸 권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생후 1개월 전후에 벗겼던 것 같아요. 10번째, 수면 교육은 루틴이 핵심입니다. 신생아는 처음엔 반납 구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패턴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데요. 예를 들면 목욕, 수유, 조명 어둡게, 자장가 이런 식으로 반복하면 아기가 점점 이제 잘 시간이구나를 배우게 됩니다. 완벽한 통잠에 집착하기보다는 규칙적인 루틴을 만드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11번째, 탯줄입니다. 보통 탯줄은 생후 1주에서 2주 사이에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연스럽게 마르고 검게 변하면서 스스로 떨어지게 두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탯줄이 붙어 있는 동안에는 무조건 잘 말려주는 것이 핵심인데요. 예전에는 소독약을 자주 바르는 경우도 많았지만 요즘은 과하게 만지기보다는 깨끗하고 건조하게 유지하는 걸 더 중요하게 보는 추세입니다. 습하면 세균 감염 위험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목욕 후에는 물기를 잘 말려주시면 되는데 입으로 후후 불거나 휴지로 닦거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손 선풍기를 써서 말려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나 배꼽에서 진물이나 냄새가 심하면 병원 진료를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12번째, 속삭이는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신생아는 자다가 깜짝 놀라는 모로 반사를 자주 보이는데요. 속삭이는 이 반사를 줄여줘서 수면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속삭여도 너무 오래 하거나 잘못 사용하면 단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많이 이야기되는 게 고관절 움직임 제한인데요. 예전에는 아기 다리를 쭉 펴서 단단하게 싸주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 소아정형외과나 미국 소아과학회 자료들을 보면 다리를 너무 꽉 펴서 묶는 방식은 고관절 발달에 좋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관절 이형성증 위험과 관련된 연구들도 있어서 요즘은 다리를 어느 정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아래쪽 공간을 여유있게 감싸는 방식을 더 권장하고 있는데요. 아기 다리는 원래 개구리처럼 M자 형태로 벌어지고 구부러진 자세가 자연스러운 상태라고 합니다. 속삭여 졸업은 뒤집기를 시작하려는 시기인 보통 생후 2-3개월 전후로 졸업을 권장합니다. 13번째, 대천무는 왜 말랑말랑할까요? 아기 머리를 만졌을 때 정수리 부분이 말랑말랑해서 깜짝 놀라는 부모님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거기가
여기가 숨구멍이다. 숨구멍이라 건드리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래서 모자를 씌우면 숨 못 쉰다거나 절대 만지면 안 된다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천문은 숨 쉬는 구멍이 아닙니다. 그리고 원래는 숨구멍이 아니라 숫구멍이 맞는 말인데요. 아기 두개골은 처음부터 하나로 딱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뼈가 조금씩 떨어져 있는 상태로 태어나는데 그 사이 공간이 바로 대천문입니다. 이 공간이 있어야 출산할 때 머리가 산도를 통과하기 쉽고 태어난 이후에도 빠르게 자라는 애를 수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신생아 머리를 보면 맥박 뛰듯이 움직이는 게 보일 때도 있는데요. 이것도 대부분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물론 말랑한 부위이기 때문에 강하게 누르거나 충격을 주는 건 조심해야 하지만 평소 머리 감기거나 살짝 만지는 정도로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이거 언제 다치는 거지 궁금해 하시는데요. 대천문은 보통 생후 12개월에서 18개월 사이에 서서히 다치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처음엔 아기 머리 만지는 것도 무서울 수 있는데요. 알고 보면 대천문 역시 아기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과정 중 하나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마지막 정리로 스샷 타임 들어가겠습니다. 처음 육아를 시작하면 모든 게 어렵고 불안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하루하루 지나면서 부모도 같이 성장한다는 건데요. 처음엔 기저귀 하나 가는 것도 조심스러웠지만 어느 순간 눈 감고서 기저귀를 갈고 있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오늘 영상이 처음 아기를 맞이한 부모님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